매주 월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에게 배우고 종교 본연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달은 유독 환경 관련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얼마 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인 유엔 총회의 주제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었고요. 각국의 환경단체들은 이를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집회를 전 세계 곳곳에서 열기도 했습니다. 특히 천주교에서는 매년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내며 한국 천주교에서는 9월 한 달 동안 생태계 보호를 위한 다짐과 활동의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요. 이 기후위기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지, 또 우리 종교계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행동을 하고 있는지 서강대 신학대학원 교수이자 녹색연합 상임대표이신 조현철 신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작년까지였죠. 종교법정 양심의 판결에서 예, 우리 사회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또 기독교의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우선 또 오랜만에 나오신 만큼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비롯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서강대학교의 교수로 있으니까요. 강의 시작했고요. 이제 가을 학기. 또 녹색연합에서는 뭐 활동가들과 함께 환경 현안들 뭐 필요한 대응하고 있고, 얼마 전에 설악산 케이블카 일단 좀 마무리를 지었고요. 예. 그 다음에 예수회에서 또 뭐 조그맣지만 한 매달 토요일, 그러니까 네 번째 토요일 오후에 네. 탈핵희망 서울길 순례라고 해서 뭐 시내 광화문 쪽 아니면 뭐 신촌 뭐 경의선 숲길 이런데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2시간에서 한 3시간? 그래서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예. 지난 토요일도 했고요. 뭐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종교계가 함께하는 그 탈핵 순례도 있잖아요. 그것도 따로 있고요. 예. 저희도 이제 또 천주교 예수회에서 따로 하는. 예, 그렇군요. 역시 이 탈핵 운동, 탈핵의 중요성을 알리는 그런 활동은 계속 하고 계시는군요. 그 이번 달 유독 환경 관련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 유엔 총회 주제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었고, 천주교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또 미사나 활동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9월이 원래 좀 그런가요? 원래 천주교에서 9월은 이제 순교 성인 순교의 달인데, 예. 2015년에 이제 그 지금 프란치스코 교종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라고 하는 회칙이 6월달에 반포됐거든요. 네. 그 해부터 이제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하고 그 기간을 천주교에서 생태환경 주보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이 있습니다. 기념일이. 예. 그게 10월 4일까지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달 조금 넘게 이런 기간을 이제 특별히 피조물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좀 우리가 갖는 그런 기간으로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특별히 이 생태계에 관심을 가질 것을 또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만큼 이 생태계가 위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 이번 유엔 총회에서 각국의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기후 악당,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이런 표현을, 기후 악당 4위 국가에 뽑힐 만큼 대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부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예, 그 뭐 기후 악당 국가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호주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저희들도 수치를 보면 좀 할 말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2018년 기준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7위입니다. 그리고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국가 중에서 4위, 또 10년간 증가율은 2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국제사회에서 그 온실가스 배출하는 감축 목표가 있는데요. 2020년까지 감축 목표를 원래 얼마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내년이잖아요. 슬그머니 저희는 그 목표를 이제 이야기를 안 해서 사실상 폐기됐고요. 그 다음에 2010년 대비해서 2030년에 얼마나 줄일 것인가 하는 그 목표는 국제 기준이 예를 들면 100이라고 하면 절반에도 우리가 못 미치는 그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후 악당 국가라고 불려도 좀 할 말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사실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은 석탄 화력 발전소거든요. 네.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유엔에 가셔가지고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이제 연설을 하셨는데요. 거기서 내세운 게 우리나라가 이제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이제 근거로 석탄 화력 발전소 노후된 거 6개 정도 이제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문제는 그보다 용량이 훨씬 큰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를 7개 새로 지을 예정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예. 6개 폐쇄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옛날 거는 또 용량이 작거든요. 네. 근데 요새 거는 용량이 굉장히 커요. 그 한 1기가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7개를 더 건설할 예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말은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우리 국제사회 협력한다고 하지만 실제 정책은 좀 반대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뭐 이 유엔 총회에서 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뭐 탄소 제로를 뭐 이렇게 선언하면서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 나라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이나 이렇게 처한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까요? 뭐 당장 이제 바꾸면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손해 뭐 이런 경제적인 손해를 예, 보는 예. 거겠죠. 예, 그래서 단기적인 그런 안목에서 좀 바꾸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우리 환경단체들은 그 참으로 못마땅한 그런 또 목소리를 낸 것이 그 지난 21일 대학로에서 있었던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인데요. 시민 5천 명이 모였다고 예, 합니다. 그 종교인들과 학생들이 가장 앞줄에 자리하고 이 자리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하는데 신부님도 혹시 이 자리에 대해서 좀 아는 바가 있으신가요? 예, 저도 그 집회에 참석하고 나중에 행진까지 같이 했습니다. 예, 예. 그 사실 이제 주최 측 추산 5천 명인데요. 상당히 많긴 많았어요. 이런 종류의 환경 관련 집회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 경우가 별로 드물거든요. 네. 많이 왔는데 이렇게 이제 행진하면서 대학로 쪽에서 쭉 종로로 해서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끝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행진할 때 앞쪽에 서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상외로 열기는 뜨거웠는데 사실 그 숫자를 보면 뭐 숫자가 다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 집회 참가 숫자를 보면 이날 전 세계적으로 호주 뭐 그때 그 전인가 뭐 20만 정도 모였습니다. 네. 그리고 런던에 10만이 모였고요.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 이제 상대가 안 되죠. 그만큼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예상외로 열기가 뜨거웠고요. 특히 청소년들. 네. 청소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들의 미래가 이제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거는 정말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이제 그 행진 마지막이 보신각에서 끝났는데요. 거기서 이제 정말로 기후 위기가 심해서 기후 재앙이 왔을 때 우리가 뭐 인간이 전부 멸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이제 전부 종로 그 대로에 네. 이제 전부 들어 눕는 죽는 거죠. 이제 그런 퍼포먼스.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누워서 상당한 시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 참 퍼포먼스가 현실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예. 야, 그런 그 퍼포먼스를 기획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날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에서 그야말로 비상 상황을 선포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세계인들의 어떤 인식이나 또 우리나라의 이 환경에 대한 인식 차이는 좀 어떻고 실제로 얼마나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시민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근데 이게 참 기후라는 게 이제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만질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참 인식하고 느끼기가 좀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유엔 산하 그에 있는 IPCC라고 하는 기구의 과학자들이 뭐 10년 이상 걸쳐서 이렇게 쭉 그 산업화 이후에 예. 인간 활동들을 이제 연구하면서 현재의 기후 위기는 산업화 이후에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것이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잘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그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그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네. 그 스웨덴 학생, 이 학생이 작년에 이제 금요일 날 학교에 가지 않고 결석을 하고 이제 스트라이크 뭐 for climate
그래서 기후 위기 때문에 이제 시위를 한다. 예. 뭐 파업 시, 기후 파업 시, 뭐 결석 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젊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금요일들, Fridays for Future 이렇게 해가지고요. FFF인데 그 모임 집회를 계속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끔씩 하죠. 그런데 이번에 그레타 툰베리가 스웨덴에서 유엔에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시청자들이 뭐 유튜브 같은 데 통하면 금방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레타 툰베리 유엔 연설 이렇게 하면 한번 이 그레타 툰베리가 연설하는 걸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4분 정도 하는데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과 또 비교해서 우리나라 정상을 비롯해 세계 정상들의 연설을 들어보면 그 그레타 툰베리의 그 절박함, 어른들에 대한 원망, 분노, 또 그에 비해서 다른 정상들의 그 어떤 안이함, 느긋함 이런 거를 정말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는 좀 상징적이긴 한데 이번에 스웨덴에서 그 뉴욕까지 갈 때요 비행기를 안 탔습니다. 비행기 연료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니까 예. 상징적이긴 하지만 요트로 갔습니다. 요트 바람을 이용하는. 그래서 그 요트로 다시 칠레까지 간다 그래. 칠레에 무슨 회의가 있는데 칠레까지 예. 간다고. 근데 어린 친구들 지금 18인가 그래요. 근데 굉장히 그 어떤 심각성을 느끼는 것을 그 얼굴 표정이나 말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과학자들 말하는 걸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5도를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1.5도를 넘기면 안 되는데 이미 뭐 조금 잡아도 0.8도 정도 이미 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1도 올랐다 그러기도 하고 0.8도 정도 올랐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0.7도잖아요. 근데 현재의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방출하면 대략 12년 후면은 1.5도에 도달합니다. 네. 그럼 그 뒤에는 예를 들면 2도로 올라가면 기후 이탈이라 그래서 뭐 기후가 제멋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어떤 패턴이 없이 그 이제 기후 붕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겐 기후 재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지금까지 배출하는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국제사회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한 회의가 내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2년이 채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결정해서 이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그러니까 예. 굉장히 위기죠, 사실은. 와. 그렇게 생각하면. 네, 네. 근데 이제 대개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으니까 뭐 설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넘어가면 이제 걷잡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12년 남았다고 그 하는 이제 것이 과학자들이 참, 예측입니다. 예. 외국의 이 학생은 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렇죠. 예, 그만큼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지금 보여주는 건데 우리 어른들은 그만큼 또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또 반성이 되고 특히 우리 이 학생에게 지나가던 사람이 처음에 그랬대요. 학교를 가야지 금요일은 예. 왜 여기서 시위를 하냐 그러니까 어른들이 우리가 학교 다 가고 정상적으로 주말에 이야기를 하면 들어줍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종의 충격을 주기 위한 겁니다. 예. 이 학생은 그 어쩜 그렇게 그 어떤 인류의 또 위기 상황을 이렇게 몸소 펼치는지 참 대견하고 참 멋있네요. 그 학생은 의문이에요. 어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듣고도 꼼짝 않을 수가 있느냐. 예, 그렇군요. 자, 그만큼 또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인데요. 신부님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천주교에서 그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이 생태계 보호를 위한 날들로 지내는데 좀 천주교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이제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현안 대응도 좀 하지만 또 이제 좀 생태적인 마음들을 이제 우리 신자분들이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요 10월 4일 요게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굉장히 자연과 가까웠던 분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천주교에서는 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프란치스코 교종도 원래 이제 교황이 될 때 이름을 이제 자기가 하나 택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프란치스코를 이름을 택한 거잖아요. 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름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교황 중에 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교황의 이름으로 채택한 교황님은 하나도 안 계셨어요. 네. 이분이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그 어떤 의식을 분명히 드러낸 거죠. 생태적인. 그래서 거기에 맞게 행보를 쭉 해오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후 관련해서는 이 프란시스코 교종께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시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천주교도 이번에 뭐 카톨릭 기후 행동이라고 네. 하는 걸 결성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예. 앞으로 이제 일을 해나가야 되지만 세계적으로는 더 먼저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글로벌 캐톨릭 클라이밋 무브먼트 해가지고요. 세계 카톨릭 기후 행동.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900개 정도 단체들이 우리나라에도 저 가입된 단체들이 있고요. 2015년 초에 결성이 됐고 그 후에 찬미받으소서 회칙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프란치스코 교종의 이제 승인을 받고 이 단체가 또 이제 주로 찬미받으소서 이 회칙을 신학적인 기초로 해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의 카톨릭 기후 행동도 이쪽 그 세계 카톨릭 기후 행동 이제 같이 연대해서 앞으로 이쪽은 또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역시 또 천주교에서는 교황님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이 생태를 위한다고 하는 것 참으로 또 위안이 되고 천주교뿐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종교계가 함께 또 동참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신부님께서도 이제 이웃 종교인분들과 환경 관련 활동들 하시면서 또 여러 또 이웃 종교의 행보들도 좀 보고 계시잖아요. 좀 어떤가요? 하여튼 뭐 각자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신자분들한테 뭐 교육하고 이런 거 이제 각자 하는 거고요. 이제 현장에서 보면 자주 만납니다. 특히 그 원불교 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셔요. 열심히 하시죠. 예. 그리고 개신교 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또 불교 분들도 좀 하시고 불교 분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협력은 잘 돼가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역시 다행인 것은 우리 인류의 위기가 왔을 때 종교계가 이렇게 열심히 또 활동을 해 나간다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좀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문제는 하여튼 에너지하고 관련이 많아서요. 이 온실가스 이런 것은 에너지에 관한 의식을 조금 이제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에너지 똑같은 에너지가 아니고 좋은 에너지가 있고 좀 우리에게 해로운 에너지, 특히 석탄 화력 같은 데 나오는 에너지는 우리 전체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뭐 미세먼지도 안 좋고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고 그런 면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건설하는 걸 좀 반대하면 좋겠다. 또 에너지 사용에 관한 의식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모두가 똑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의 위기를 불러온 책임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문제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여기 책임이 큰데 그 사람들이 피해를 나중에 봐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각성을 했으면 좋겠고 실천적인 거는 뭐 에너지 소비 줄이면 좋겠죠.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꼭 이 전기 뭐 이런 걸 적게 쓰는 것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소비를 적게 하는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소비를 네. 적게 하는 것 특히 그리고 또 여행 특히 해외 여행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 꼭 필요한 아까 그 툰베리가 항공기를 안 타고 예. 꼭 가야 되는 여행이지만 예. 그나마도 항공기를 안 타고 바람을 이용해서. 네, 바람을 이용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겠다. 뭐 이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너지와 소비를 우리가 평소에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가장 그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제 앞으로 12년 남았다고 하는 그 과학자들의 예. 그 이야기가 이제 내년 말에 이제 어떤 그 앞으로의 12년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 논의가 모아진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 2번 정도 있다 그럽니다. 네. 이제 기후 협약 그 당사자 회의라 그래서 당사자 회담이라 그래서 그거 한 2번 정도 남아 있는데 그때가 정말 거기서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 패턴을 이제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 패턴대로 계속 가면 12년이라고 네. 하는 거죠. 그 우리 국민들이 당장 그 나서서 그 심각성을 우리 정부에 또 요구를 할 때 그렇게 각국이 이제 그 중요한 사안들을 또 바꿔 나갈 수도 있는 거겠죠. 예. 예.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라면서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신학대학원 교수이자 녹색연합 상임대표인 조현철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 환경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여러 가수들이 과거에 불렀던 노래인데요. 내일은 늦으리에 더 늦기 전에 듣고 오겠습니다.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지난 세월 한만을 보며 숨차게 달려